서울 방어에 실패하면서 대전으로 정부를 이전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날 그 군부에서는 대통령에게 전쟁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6월 25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에게 북한군이 전면적으로 공격했다. 38도선 전선에 걸쳐서 전면 공격했다. 이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그 대통령을 안심시키려고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뒷말을 덧붙였습니다. 굳이 그런 말을 해야 될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정부는 아주 정확했습니다. 경찰 정부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적의 공세가 만만찮다. 이렇게 그 보고를 했죠. 당시에 그 전쟁과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분이 이범석 전 총리입니다. 그리고 조병옥 전 경찰청장, 경찰청 경무부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경험이 많죠. 당시는 현직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하고 무초 주한미국 대사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군이 계속 투입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의정부 동두천 포천 전선에 그 반격하기 위해서 예비사단이 투입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시내에 그 군인을 실은 트럭이 북쪽을 향해서 질주를 했죠.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터지고 전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그 생각나는 게 미국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무기나 이런 경제적인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무기를 제때 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사진은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드 장군이죠. 두 사람 아주 친분이 좋습니다. 6월 26일 날 둘째 날 그 새벽 3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드 연합군 총사령관에게 긴급하게 통화를 합니다. 여기서 그 미국이 군비 확충을 반대한 결과 전쟁 억지력이 없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와 같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빨리 미국은 그 무기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공급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메가드 장군은 뭐 이승만 대통령하고 뜻이 같았기 때문에 전투기와 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또 미국에 있는 그 한국 대사 장면 대사가 미국에 있었는데 즉시 미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무기 지원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6월 26일 날 낮에는 육군본부를 시찰을 하고 또 경찰 치안국에 상황실도 또 방문을 합니다. 26일까지 이승만 대통령은 정상 업무를 보고 있었던 거죠. 6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군 지휘관들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첫째, 북한군 전차를 막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방어선이 뚫리고 있다. 이거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의정부 북쪽에서 그 반격을 했는데 실패했다. 실패한 거 사실입니다. 그 많은 부대원들이 그 북한군에게 패하면서 포로를 내고 사상자도 많이 생겼고 적지 않은 무기와 장비도 잃어버린 거죠. 그런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의정부가 북한군에 넘어가면은 서울 북쪽에서 북한군을 저지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자연의 장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지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전망이 어두워졌죠. 뭐 시적으로 말하면 서울이 풍전등화의 운명을 맞았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월 27일 날 새벽 2시에 비상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을 했습니다. 바로 신성모 국방장관이 요청해가지고 이범석 전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이범석 씨는 그 일본군하고도 싸워봤고 또 그 중국 공산당군, 소련군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많았죠. 이범석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그 국무회의를 상당히 주도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전쟁 경험 없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전쟁 경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범석 총리는 본인이 제의한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정부를 뒤로 빼자, 한강 이남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군인들만 남아가지고 시가전으로 북한군과 결사항전하자. 심지어는 한강 다리도 끊고 배수진을 치고 서울 시내에서 시가전을 벌이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정부는 이전을 했습니다. 정부 이전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한강 건너서 대전으로 갔죠. 그리고 한강 다리도 끊었습니다. 이것도 이행이 됐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시가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 소개라든지 시가전 이런 것은 하지 않았다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만 이행한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범석 전 총리가 제의한 것이 도리어 도움이 안 되고 나쁜 쪽으로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범석 전 총리는 전직자입니다. 현직이 아닙니다. 현직이 아니고 권한과 책임이 없으면은 그 발언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고 중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는 소리 정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범석 전 총리를 국무총리나 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도록 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소련이 독일과 싸울 때, 나치 독일과 싸울 때 민관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방어를 합니다. 도시 방어를 합니다. 시가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방어하는 거 보면은 정말 결사적이고 정말 피와 땀을 요구하는 그런 방어전입니다. 시가전이 그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스탈린그라드 전투할 때 러시아 민간인들이 이렇게 지금 진지를 파고 뭐 이렇게 공사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이러는 거죠. 이거는 모스크바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대전차호, 독일군이 전격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전차가 함부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홀을 파고 있는 거죠. 이거 다 대전차 장애물입니다. 독일의 전차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장애물을 설치하는데 이런 걸 전부 다 민간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일을 많이 해놓은 결과들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장애물 파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동원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레닌그라드 시 방어전입니다. 이 2차 대전 때 스탈린그라드 시가전에서 소련군 1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죽거나 다쳤습니다. 독일군은 85만 명입니다. 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이런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시가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레닌그라드 포위 속의 항전을 보면은 독일군이 2년간 레닌그라드를 봉쇄했습니다. 여기서 소련군 100만 명이 전사합니다. 민간인 100여만이 굶어서 죽습니다. 이런 처절한 방어전이라는 게 시가전 또는 뭐 포위된 상태에서 농성하는 거 이렇게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배수진이나 포위된 채 시가전을 하거나 농선전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군은 물론이고 여러 시민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희생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범석 전 총리가 말을 했지만은 우리는 이승만 정부나 국군 서울 시민은 러시아 시민들처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죠.
6월 27일 날 그 정부 이전을 합니다. 새벽 4시에 6월 27일 새벽 4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경무대를 떠나서 열차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 정부 관리와 가족들 그리고 일부 피난민들이 또 열차로 한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12시에 정오의 피난민 열차가 마지막으로 서울을 떠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이렇게 일찍 6월 27일 새벽 4시에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신성모 국방장관이라든지 이기붕 서울시장이 대통령 안 가겠다는 것을 이렇게 적의 전차가 이미 청량리에 왔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해 가지고 내보낸 거죠. 또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탄 열차가 대구까지 갔습니다. 근데 내가 왜 대구까지 오느냐 이래가지고 다시 되돌아가서 대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대전에 있는 충남지사 그 관저를 대통령 관저로 임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옹진반도에서 철수했던 백인예배 17년대가 대전에서 임시 수도 방어 겸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6월 27일에는 국회도 이전을 했습니다. 27일 새벽 4시에 국회 특별회의를 열었습니다. 신익희 국회의장과 여러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군사정세 그리고 정부의 이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서울을 떠나는 것에 감정적으로 격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남은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피납됐습니다. 북한에 피납됐는데 여기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한강 이남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사실 이 자리에서 굉장히 격앙을 했습니다. 왜 서울을 떠나야 되느냐, 서울에 남겠다,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서울 시민에게는 반가운 소리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서울 시민에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여러분들도 피난을 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조치를 이렇게 강구를 한다든지 서울 시민이 갈 수 있는 길을 군이나 이런 데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특별한 조치는 또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비분 관계 그것밖에 없었다는 게 아쉽습니다.